치안판사 베나저 위더프는 낡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문 옆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청해석의 컴버랜드 산맥이 시야의 거의 절반을 가린 채 오후의 안개 속에 솟아 있었습니다. 얼룩무늬 암탉이 바보처럼 꼿꼿해거리면서 가슴을 펴고 개척시 마을의 한가운데 신장로를 걸어갔습니다. 길 아래쪽에서 달구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 먼지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렌시 빌브로우가 아내를 달구지에 태우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구지는 치안판사의 사무실 앞에 멈추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렌시는 고동색 피부에 머리카락이 노란, 키 6피트의 비쩍 마른 사나이였습니다. 마치 산처럼 태연자약한 태도가 일종의 가복처럼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말끔하게 빗질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경솔하게 잃어버린 이제 희미한 빛의 흔적만 남은 젊음을 억울해하고 항의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치안판사는 벗어놓았던 신발에 발을 집어넣고 위험을 차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하려고 걸어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렌시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설명에 무슨 잘못이나 애매한 점, 변명, 편파적인 것, 자기 입장을 강변하는 따위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공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 말입니다요. 렌시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둘은 말입죠. 이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때는 말입죠. 산에서 외롭게 살아도 괜찮다 그 말씀입죠. 하지만 말입니다. 계집이란 물건이 집에서 들고양이처럼 앙앙거리기나 하고 올빼미처럼 볼을 불퉁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남자가 함께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입죠. 그러니까.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 역시 시시하고 쓰잘데없는 물건이긴 마찬가지인걸요. 여자가 별로 화를 내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양식이나 축내는 작자들, 술집에서 빈둥거리는 놈팡이들과 어울려서 호밀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 따위나 마시고 다닌단 말씀이에요. 게다가 말라빠진 똥개들을 몇 마리씩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라며 사람을 성가시게 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계집이 노상 남비 뚜껑이나 집어던지고. 이번엔 렌시가 반박할 차례였습니다. 컴버랜드 일대에서 제일 훌륭한 곰 사냥개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지를 않나.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노상 남편 하는 일에 바가지나 긁어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한다면 이것도 영 빌어먹을 노릇이 있죠.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노상 세무서 사람들과 싸움질은 하고요. 이 산골짜기 일대에서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면 밤에 편하게 자기 힘들 건 뻔한 일 아니겠어요? 치안판사는 의젓하게 자신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의자와 나무 받침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법령집을 펼치고 조심스럽게 관련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경을 닦으며 필기독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이 법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네. 하지만 법률의 형평상 그리고 헌법이나 기타 상식에 의거해 볼 때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일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지. 치안판사에게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킬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지. 따라서 본 법정은 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하며 대법원에서도 유효한 결정으로 인정할 수가 있네. 렌시 빌브론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담배 쌈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 테이블 위에 5달러짜리 지폐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곰 가죽하고 여우 두 마리를 판 돈 입죠. 가진 거라곤 이것뿐입니다.
본 법정이 규정한 이혼 수수료는 치안판사는 말했습니다. $5일세. 그는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는 태도로 지폐를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판사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머리를 쥐어짜서 반절지에 이혼 판결을 쓰고 그것을 또 다른 종이에 베껴 적었습니다. 렌시 빌브로우와 그의 아내는 판사가 이제 자신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톰과 마음이 모두 정상적인 낸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 아리엘라 빌브로는 오늘 본관 앞에 출두하여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복종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이에 정부의 평화와 존엄성에 의거하여 이 이혼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증명서에 의해 공고한다. 그들에게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테네시주 피에몬트 카운티 치안판사 베나자 위다프. 판사는 증명서 한 통을 렌시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리엘라의 목소리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하지만 멍청한 두 남성이 갑자기 한 여자가 제기한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 아직 저 사람에게 그 증서를 주지 마세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요. 우선 제가 받을 건 받아야지요.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사내가 이혼하면서 마누라한테 한 푼도 주지 않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호우백산에 있는 오빠 에드한테 가려고 합니다. 전 신발도 한 켤레 있어야 하고요. 담배와 또 다른 것들도 조금 있어야 합니다. 랜스가 저랑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요. 렌시 빌브로는 한 방 먹은 것처럼 잠자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얘기 따윈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섬뜩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베나자 위더프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선 판사로서 자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팔레집 같은 곳에도 위자료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잔 지금 맨발입니다. 그리고 호구백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돌투성이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리엘라 빌브로, 본 법정에 제출한 이 사건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면 위자료로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신발하고 다른 것들을 사려면 $5는 있어야 해요. 위자료라고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에드 오빠에게 갈 수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지. 낸시 빌브로, 본 법정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대가 원고에게 $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요. 렌시가 괴로운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은 몽땅 판사님께 드렸으니 말입죠. 만일 돈을 내지 않는다면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골 정색하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법정 모독죄라고 할 수 있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 뭡니까? 이 사건은 내일까지 두 사람이 함께 출두하여 본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기하겐 이혼 판결서는 그 결과를 지켜본 연후에 교부하기로 하지. 그러고 나서 판사는 다시 문 옆에 앉아서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아저씨네 집에 가서 자는 게 좋겠어. 렌시가 말했습니다. 그는 술의 한쪽으로 올라앉고 아리엘란 그 반대편으로 올라탔습니다. 그가 줄을 흔들자 작은 손은 길을 빙 돌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달구진 바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치안판사 베나자 위더프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후 늦지막이 되자 그는 주간신문을 펼쳐들고 주위가 어두워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었습니다.
달이 떠서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는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고 신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퍼플러 나무가 자라는 산비탈 근처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월계수 덤불 근처 어둑어둑한 작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월기수 사이에서 걸어나와 치안 판사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자를 푹 내려쓰고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말했습니다. 돈을 내놔. 잔말 말고. 여차하면 그냥 갈겨버릴 테다. 나? 나는 겨우 5달러밖에 없는데? 판사는 더듬거리면서 주머니에서 지폐를 끄집어냈습니다. 사내가 명령했습니다. 그걸 똘똘 말아서 여기 손구멍에다 꽂아. 지폐는 아직 새 것이고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는 했지만 그걸 돌돌 말아 총구에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당장 꺼져. 판사는 거기서 어물어물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작은 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실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치안판사 베나자 위더프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렌시 빌브론 그의 아내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판사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지폐는 마치 총구멍에 꽂아 넣었던 것처럼 돌돌 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진 않았습니다. 다른 지폐가 그렇게 말려 있어선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서를 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보증해주는 그 종이를 서서히 접으면서 두 사람은 각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수줍은 눈길을 렌시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네요. 선반이 깡통 속에 빵이 들어있어요. 베이컨은 개가 훔쳐먹지 못하도록 냄비 속에 넣었고요. 밤에 시계밥 주는 거 잊지 말아요. 당신은 에도 오빠에게 갈 참이지? 그렇지? 렌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가야 해요.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떠들썩하게 맞아주지는 않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거기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죠, 렌스. 당신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니까. 마치 순교자와도 같은 목소리로 렌시가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 개 같은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글쎄, 당신이 그런 말 듣기도 싫을 만큼 빨리 떠나고 싶다면 모르지만 말이야. 아리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달러짜리 지폐와 이혼 증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베나자 위더프는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그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그저 흔해 빠진 한 사람의 동정적인 관객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보든 거기에서 돈을 우려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소수의 자본가 집단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낡은 오두막에서 좀 쓸쓸하겠군, 낸스. 그는 말했습니다. 렌시 빌브로는 햇빛 속에 파랗게 개어있는 컴버랜드 산봉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리엘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쓸쓸할지도 모릅죠. 하지만 화를 내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리엘라가 나무 받침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서 누구와 살기 싫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고요. 누가 살기 싫대? 살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죠. 자, 이제 에도 오빠에게나 가봐야겠어요. 이제 그 낡아 빠진 시계에 밥을 줄 녀석이 없단 말이야. 렌스,
내가 당신이랑 같이 달구지를 타고 돌아가서 그 시계에 밥을 주라 그 말이에요? 산골 사나이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커다란 손을 내밀어 아리엘라의 갈색으로 그을린 가느다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그 무표정한 얼굴에 슬쩍 영혼의 흔적이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무척 표정이 풍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렌시가 말했습니다. 이젠 사냥개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게. 난 아무짝에도 쓰잘데없는 놈이야. 시계밥은 아무래도 아리엘라 당신이 줘야 해. 내 마음은 벌써 그 오두막집에 가 있어요, 렌스. 이제 더 이상 골을 내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빨리 가요, 렌스. 그래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문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치안 판사 베나자 위도프가 그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테네시주 정부의 이름으로 본인은 당신들 두 사람이 법률과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본 법정은 두 사람의 영혼이 애정을 회복하고 불화와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을 충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네. 하지만 주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본 법정의 의무란 말일세. 당신들은 이제 남편도 아내도 아니야. 두 사람은 정식 판결에 의해 이혼한 것이니까 말이야. 따라서 혼인관계에 따르는 특전이나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사라졌다고 봐야 해. 이런 사실을 당 법정은 분명히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네. 아리엘란 렌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판사가 하는 말은 그녀가 글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이제 막 인생의 교훈을 배운 그 순간의 말입니다. 판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번 이혼에 의해 생긴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네. 법정은 엄숙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소송관계인들이 원하고 있는 명예로운 동시에 고상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야. 이상 말한 의식을 거행하는 수수료는 이번의 경우 $5로 해주겠네. 아리엘란 판사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슴에 손을 집어넣고 지폐를 끄집어냈습니다. 지폐는 춤추는 비둘기처럼 가볍게 판사의 테이블에 내려앉았습니다. 렌시와 함께 손을 잡고 서서 다시 부부로서 결합하는 홀레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혈색 나쁜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렌시는 그녀를 달구지에 태우고 그녀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꽉 붙잡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치안판사 베나자 위도프는 문 옆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지폐를 집어서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룩무늬 암탉이 가슴을 펴고 꼿꼿해거리면서 개척지 마을의 한가운데 신장로를 걸어갔습니다.